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한 주간 사회를 들끓게 한 이슈에 대해 치밀한 법적 근거로 설명해드립니다. 신비한 법률사전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신 변호사는 왜 스튜디오에 안 나왔습니까? 이게 재판이 있어가지고 너무 늦어서 그 시간까지 못 갈 것 같아서. 재판이 길어져서. 예. 오늘 미세먼지도 역시 굉장히 높게 나오던데 괜찮아요? 밖에? 밖에 좀 뿌였습니다. 그렇죠? 뿌예. 내일까지 이런다는데, 좀 걱정이에요. 봄은 봄인데, 봄 같지가 않네요. 예. 또, 미세먼지 보면. 내일 일요일까지 계속 미세먼지가 좀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봄만 되면 이렇게 또 미세먼지가 함께 오니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스크를 떼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예. 어제 LH 의혹 1차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잡듯 사찰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홍남기 부총리도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어제 중간 발표에서는 20명 정도 얘기했는데 오늘 합수부에서 또 100명 이상 의혹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역시 국민들 민심은 그래도 모자란다. 그걸 그 숫자로는 다 살펴봐라. 이런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1차 전수조사이고요. 어제 이제 정세균 총리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예. 언급은 했습니다. 근데 1차에서 지금 7명을 추가로 찾아낸 거예요. 예. 물론 이게 이제 본인에서만 아직 국한된 조사입니다.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직계 존비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국수원에서 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 또 그렇죠. 청와대 예. 같은 경우에는 또 비서관 이상은 아예 한 명도 없다라고 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합동 조사단까지도 좀 꾸려놓고 겨우 7명이 나온 것이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사가 된 것이냐 이러한 이제 예.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전수조사 한 명도 없다. SH공사도 한 명도 없다. LH는 7명. 그러니까 진짜 지난번에 민변에서 제보한 13명하고 합쳐서 20명이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중간 발표를 너무 서두르지 않았느냐. 오늘 합수부에서 벌써 100명 얘기했는데. 이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단계는 3단계인데요.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나오는 거. 이 3단계가 쭉 가야 되는데, 이 진상조사가요. 속도와 규모를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라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이긴 한데 그렇죠. 사실 예. 속도를 신경 쓰다 보면 규모가 한정될 수밖에 없고 또 규모를 넓히다 보면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무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국민들의 요구는 속도와 규모를 모두 만족시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념해서 첫 단추는 깼으니까 첫 발은 내디뎠으니까 조금 더 정부 측에서는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거대 합동 조사단을 꾸렸습니다만은 이게 만일 자기 명의가 아니고 가족, 친인척, 또 지인 명의로 했을 때는 이걸 과연 다 걸러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 전 총장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주로 해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보통은 차명으로 투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차명으로 투기를 할 때 배우자라든지 직계 좀비속 같이 가까운 이 친인척이 아니라 아는 지인의 이름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약간 의심스러운 시기에 부동산이 이제 소유권이 변동된 것, 즉 땅을 기준으로 해서 수사를 해야지. 그래야 자금 출처를 역으로 파헤쳐 나가야지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이름으로 된 사람만 7명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자기 이름으로 차명으로 안 한 순진한 사람들만 지금 잡아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이 1차니까 시작이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이제 추후에는 땅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추후에 좀 더 조사의 범위를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조사, 잠시만요. 예. 조사, 또 그리고 수사, 또 처벌, 이 문제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두 분께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 왜냐면은 이 LH 건 때문에 지금 고위 공직자들의 투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불신이 너무 크니까 300명 하자고 얘기했고, 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좋다. 못 받을 거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홍준표 전 대표도 이거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자. 이렇게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단은
약간 안 받아들이는 모양이세요. 여당부터 먼저 해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알아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셀프 조사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홍준표 의원이 가끔 이렇게 여론의 풍향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라서 저는 홍준표 대표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랜만에 홍준표 대표 이야기에 찬성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걸 꺼릴 이유가 없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춤주춤하는 모습 보이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세의 계기가 지금 온 거라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춤거리면 실은 그런 거죠. 사실 대구 경북 쪽에 100여 명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70여 명이 그쪽에 있는데 그럼 그쪽에는 수도권 쪽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뭐 덜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심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셀프로 하겠습니다. 경찰이나 국세청이나 또 국토부나 LH공사 자체 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날을 세웠던 비판, 셀프 조사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국민의힘 쪽에서 주호영 의원 저렇게 주춤주춤하는 거는 결코 국민들이 곱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이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하는 게 지금 야당을 끌어들여서 물타기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역개발의 정보 주체인 개발 지자체장 여당 의원들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물론 이제 수사의 순서를 본다면 지금 이 LH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를 먼저 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러면 야당 의원들까지 전수조사하는 게 과연 물타기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신속한 수사에서의 우선순위가 지자체장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여당과 야당의 전수조사 의원들 전수조사를 물타기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럼 뭐 지자체장도 다 하죠 뭐 이참에. 다 하면 되죠 뭐. 예. 다 하면 되죠. 이거 뭐 여야 합의하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예. 땅은 어디로 안 가요. 등기부등본도 어디로 안 가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냥 뭐 속도를 중시할 수도 있겠지만 규모를 넓혀서 아주 따박따박 세밀하게 해나가겠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거는 발본색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뭐 순서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순서가 어떻게 가네. 다 하자. 백신 다 맞게 하듯이 다 조사해보자. 뭐 이런 게 국민들의 정서기 때문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 제안을 했는데 이 특검 제안이 사실상 특검이란 것은 몇 달 걸리니까 지금부터 스타트해도 한 2, 3개월은 걸리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기다려주냐. 결국은 박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마 선거용일 수도 있겠다. 일단 LH로 위기를 지금 여당이 겪고 있으니까 이걸 좀 넘어가 보자.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특검은 시간 끌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먼저 빨리 조사를 해야지 왜 특검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이 재보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여당이 LH 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지율이 좀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선거를 좀 넘어가려는 시간 끌기가 아니냐라는 건데요. 물론 맞습니다. 지금 있는 이제 합동조사단이라든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또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검찰이랑 같이 지금 한 라인을 형성해서 같이 초동수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들이 있는 건 맞지만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하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뭐 특검도 하나의 고려해볼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 변호사님, 네네. 정부 여당에서 수사 기소 분리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뭐 검찰이 그동안 수사했던 5대 대형 수사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국수본이 나섰고 합수부가 꾸려졌는데 여당 후보가 이거 지금 뭐 국수본 못 믿으니까 경찰 수사 못 믿으니까 그럼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약간 스텝이 조금 엉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대통령께서도 지금 권한을 주면 역량도 늘어난다라는 것을 이번에 입증해야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경찰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성급했다. 다만 특검까지를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자. 이런 취지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딴 거 제쳐놓고 특검부터 준비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역량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데서 조금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 걱정이 들어요. 조금 더 정부나 여당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스텝이 서로 꼬이지 않게 조금 충분한 소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예. 자, 아까 제가 법 적용 그리고 처벌 문제는 뒤에 가서 얘기하자 그랬는데, 지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이 LH 공사 직원들의 이런 문제, 이거 혐의가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만일 수사를 하게 된다면 줄 수 있겠는데, 과연 몰수하고 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법 가지고. 또, 증거를 그 수사단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만일 찾았다고 했을 때도, 이 직원들이, 이 투기한 직원들이 나는 부당한 정보를 활용해서 그 부동산을 산 게 아니다. 내 촉으로, 내 감으로, 혹은 뭐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거 사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걸 어떻게 증거를 잡아가지고 이 수사를 하겠느냐 이런 현실적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벌을 하려면 이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예. 언급하신 것처럼 직원들은 원래 거기는 유망한 곳이었다. 우리가 비밀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알려진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형사처벌 사실상 어려우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이제 법들을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제 좀 이제 입증을 좀 쉽게 하거나 아니면 부당이득을 3배에서 5배 환수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법을 제정한다 그렇죠. 하더라도 예. 이거를 소급해서 적용을 해서 지금 이 LH 직원들을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사실 그 어려움이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급 입법으로 형사처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좀 불투명하죠. 그래서 실은 일이 굉장히 시끄럽게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이 환수되는 사람은 극히 예외적인, 극히 아주 소수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아예 투기 자체가, 이건 사실 LH공사 직원이든 아니면 민간인이든 마찬가지거든요. 투기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를 차제에 만들어야 됩니다. 따박따박 책임자 진상조사하고요. 그래서 LH공사 자체에서 징계를 할 수는 있단 말이죠. 형사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파면에 준하는 징계를 LH공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투기 자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대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 소잃고 외양간 제대로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과거에 5.18 특별법이나 12.12 특별법 때도 소급 적용했었던 또 전례가 있잖아요. 무조건 안 되진 않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데 사실 형사처벌은 이제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 문제는 부당이득을 그럼 소급할 수 있느냐. 예. 지금 이제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부진정 소급입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 부당 이득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마련될 있다. 수는 예,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저도 추미애 전 장관 나와서도 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 예. 네. 예, 그러니까 형사소급입법, 형사처벌은 실제로 소급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LH에서 자체 징계 규정을 가지고 파면에 준하는 이런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부당이득 같은 경우는 환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 특별법을 통해서 요거는 좀 가능할 것 같아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국회의 시간이 또 다가왔어요. 이거 입법의 문제니까 국회가 어떻게 할지 뭐 빠르게 해야 됩니다. 여당에서는 3월 국회에서 한다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할지 네. 좀 지켜보죠. 이거 뭐 이 건에 가지고 야당이 반대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국민적 분노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합의하느냐 뭐 그게 중요하겠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공수처가 오늘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는데 공수처 이 결정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공수처가 사실은 재이첩할 거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하, 왜냐하면 예. 지금 공수처가 아직은 이제 처장과 차장만 있고 그 아래에 조직들이 없거든요.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들 면접도 아직 안 받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수사를 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공수처가 이제 김진욱 처장 명의로 SNS에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검찰의 제19 감싸기 방지라는 공수처법의 취지와 딱 맞는 사건이라 예. 공수처가 해야 되는데 검사 수사관 선발이 아직도 한 3, 4주간이 소요될 예정이라 예. 빨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처리방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다시 검찰 수사팀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도 야기할 수 있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고려했다라면서 재이첩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명분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네. 가장 큰 것 같네요. 뭐 아무것도 꾸려진 게 없으니까. 예, 자, 그럼 4월 말이나 예. 돼야
4월이나 돼야 아마 그 수사관들하고 수사검사들이 구성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구성이 된 다음에 다시 재이첩 받을 거냐? 이거는 뭐 그때 가보면 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4월에도 가능할까요? 뭐 그때까지는 목표는 그렇더라고요. 김기국 차장님 목표는.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러면은 검찰이 다시 그냥 수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를 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그럼 여기서 검찰총장 후보자들을 뽑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대통령한테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절차가? 네,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여기에서 이제 추천을 해서 후보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격 대상을 선정을 해서 이제 후보자를 장관에게 추천을 하고요. 그러면 장관이 후보 추천을 존중을 해서 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새 총장을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예. 3배수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 중에서 한 명을 지명을 하게 됩니다. 예. 위원이 9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직 위원이 있고요. 비당연직 위원이 있는데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한국법학교수회장, 그리고 검찰국장 이렇게 5명이고요. 예. 비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 전 장관, 그러니까 박상기 전 장관이죠. 예. 박상기 전 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손원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이 9명에서 이제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다시 대통령한테 추천을 하는 거. 그런 절차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은 어쨌든 공석으로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유례 없이 빠르게 구성이 됐어요. 예전에 최동욱 총장 물러난 다음에는 24일, 김수남 총장 물러난 다음에 50일이나 지나서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 한 일주일 만에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 빠르게 구성은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보 추천 국민 천거를 받겠다 또 이렇게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들한테도 의견 다 받겠다. 아, 국민들에게도 추천받겠다?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국민 천거라고 하던데, 예.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셨던데, 이러면은 아무래도 4월달 돼야 후보를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 빨라야 3월 말. 이 정도 돼야 후보를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국민 추천을 받아서, 예. 그거는 뭐 비공개로 한다 그랬으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고요. 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그 명단을 살펴보는 겁니까? 예, 그런 거죠. 그렇군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기도 합니다만 선거로 뽑죠. 예, 우리는 아직 그건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한다. 시간은 좀 그럼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네요 앞으로도. 네. 그렇죠. 국민들한테도 의견도 듣고 그 추천위원회 내부에서도 회의도 하고 그거를 한 3명 이상 추천하기로 됐으니까 최소 3명으로 추려내는 과정들이 아직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어느 때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에 하마평 오르는 사람들은 이성윤 중앙지검장 그리고 조남관 대검차장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이게 4명 정도가 언론에 오르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소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고 조남관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랑 계속 같은 뜻을 내비쳤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겠느냐 이런 거 있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검사 출신이 아닌데 임명하겠느냐.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다 안 됩니까? 일단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굉장히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로 지금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이제 소위 반기라고 하죠. 그런 검찰 내부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조직 장악력이 좀 떨어진다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아닌데 오히려 그래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또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누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분들 말고요. 검찰에 오랫동안 봉직하고 계셨다가 변호사로 나가 계신 분들도 계세요.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에 같이 거론됐던 하마평으로 거론됐던 봉욱, 그다음에 또 김호수 검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뭐 이렇게 어디 감사위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이렇게 천거를 하려고 했었고 임명을 하려고 했었던 분이 있고 또 이금노 전 차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즉 검찰 출신인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게 좀 폭을 좀 넓혀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살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된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여성 검찰총장이 임명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뭐 판사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그런 좀 폭넓게 봐라 이런 또 이제 언급도 한 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뭐 검사 출신 아니면 안 된다거나 남성만 된다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죠. 없으니까. 네네. 그때 어떻게 될지 또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시간이 좀 모자라는데 중요한 거니까. 감금과 강제노역, 암매장 등을 자행했던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면서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기각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형제복지원이 이제 1975년부터 12년간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노역하고 구타하고 이런 의혹을 예. 받았는데 예. 그때 이제 재판에서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예. 검찰이 검찰이 비상상고를 한 겁니다. 비상상고가 이제 확정된 형사판결 재심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예.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이제 위법한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해달라라고 심리를 요청하는 건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때 그거 잘못했으니까는 이거 다시 한번 봐달라 네, 했는데 다시 한번 봐달라. 다시 볼 필요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냐하면요, 네. 이게 비상상고는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대법원은 법에 위반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근데 확실히 대법원에서 이게 법리상 어쩔 수 없다. 지금 법리상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는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했고 예. 이런저런 사실관계를 쭉 다 나열을 해줬어요. 사실은 보통은 판결문의 핵심은 주문인데 그러니까 선고합니다. 뭐 몇 년형에 처합니다. 이 주문인데 오히려 이유가 주문을 압도한 좋은 판결이에요. 사실은 예. 이유가 굉장히 상세하고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 청구 예.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배상 청구를 이걸 근거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법원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러이러한 법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신 변호사 말처럼 이거는 인권 침해 사건이기도 하고 국가폭력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부가 국가폭력입니다. 이걸 예. 비호해줬기 때문에 이 네. 단체를 그래서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그냥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를 받고 있고 그 유족들도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거 법이 미미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엔 좀 못하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시간이 네네, 없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예. 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또 최단 변호사였습니다.